장기 생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한계 기술 대체율은 체감한다라고 합니다. 등량곡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이렇게 LK 평면에 나타나잖아요. 노동과 자본으로 나타나는 평면에 위치하는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했으니 이런 느낌이 되겠죠. 한계 기술 대체율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체감하는 형태를 보고 우리는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은 이제 체감한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맞는 문장이 되겠죠. 2번, 노동과 자본이 2배 증가할 때 생산량이 4배 증가한다고 해요. 노동과 자본이 2배 증가할 때 이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4배 증가했다면 이걸 보고 우리는 IRS라고 부르죠. IRS는 규모 수익 체증이라고 합니다. 2배 증가시켰는데 이제 딱 2배만 증가했으면은 CRS라고 부르고 2배 증가시켰는데 이제 DRS라고 불리우려면은 이제 2배보다 더 작게 증가하는 케이스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규모 수익 체증이다 맞고요. 3번, 노동과 자본이 각각 절반으로 이제 감소할 때 생산량이 4분의 1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생산량이 4분의 1이 되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보세요. 그 LK가 2분의 1이 되었을 때 생산량이 2분의 1보다 더 작게 떨어졌죠? 현재 지금 4분의 1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죠. 현재 노동과 자본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산량은 4배가 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절반으로 줄었을 때 생산량이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즉 2배가 되었을 때는 4배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IRS가 됩니다. 규모 수익 체감이 아니고 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이제 선지가 주어지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돌려놓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등량곡선이 우상향하는 영역은 기업이 고려하지 않는 영역이다. 요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죠. 등량곡선이 LK 평면에서 원래는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계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쪽 두 개를 우리가 분계선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오른쪽 영역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이 둘 다 증가하는데 생산량이 불변이잖아요. 생산량이 불변인 곳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영역이다. 정확히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두 생산 요소가 완전 대체제인 경우 등량곡선은 직선이다. 대표적인 사례의 수식을 들자면은 Q는 L 플러스 뭐 예를 들면 2분의 K 이런 느낌 선형 생산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L하고 K 앞에 지금 앞에 상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K 평면에서 이제 우리가 K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직선이 나오겠죠. 자, 지금 사료로 든 것만 보자면은 K만 놔두고 L 앞에 넘겼을 때 L 앞에 붙는 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등량곡선이 가파르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등량곡선이 더 큰 생산량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량곡선이 직선이다라는 표현 정확히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6번, 레온트F형 생산함수는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합니다. 레온트F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면 수식을 정리하면요, 진짜 일반화 시켜볼게요. 알파 L, 베타 K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같은 말이에요. 알파분의 L, 같은 알파는 아닙니다. 그냥 형태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건 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과 자본이 2배 증가하면 생산량도 무조건 2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2배씩 증가하게 되면은 Q는 미니멈 2 알파 L 2 베타 K로 바뀌기 때문에 2K가 되네요. 따라서 2배 증가할 때 생산량이 2배 증가하는
이제 규모 수익, 불변의 특징을 정확히 갖습니다. 7번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는 동조함수이다. 따라서 원점에서 뻗는 방사선에서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동일하다. 추후에 우리는 수식적인 증명까지 더 하시게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지금 그래프의 형태만을 좀 추정하는 걸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CD 함수는 워낙에 잘 나오고 특징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원점에서 뻗는 궤적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모조리 똑같은 그런 함수를 우리는 동조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뻗는 직선에서 기울기가 모조리 동일하고요. CD 함수는 이제 무조건 익숙해지실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문장의 이제 지미는 이제 옳다. 접선의 기울기는 동일하다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생산 함수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앞으로 진행될 경제학 공부의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또 이제 많이 보셔야 되는 테마가 될 거예요. 이 자체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이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잘 복습해 나가시고 정리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